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. 그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, SDLC라고 하죠. 이 각 테스트 단계별로 관리 포인트를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. 그냥 뭐 테스트한다 이걸 넘어서 각 단계마다 관리자의 역할이나 목표가 어떻게 좀 달라지는지 그 핵심을 파악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. 바로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이 자료들 보니까 테스트 관리라는 게 단순히 뭐 진행 상황 체크하고 그런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. 각 개발 단계마다 그 고유한 목표나 또 위험 같은 거 있잖아요. 거기에 맞춰서 얼마나 좀 섬세하게 이걸 조정을 해야 하는지 그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단계별로 뭐 협업 방식이라든지 또 관리 초점 이런 게 달라지는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. 네, 맞아요. 가장 그 기초 단계인 컴포넌트 테스팅, 그러니까 단위 테스팅부터 한번 보죠. 자료를 보면 뭐 범위나 목표 설정 이런 게 중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2단계 관리에서 특히 좀 놓치기 쉬운 점이랄까? 아니면 관리자가 좀 주목해야 할 부분 그런 게 있을까요? 핵심은요. 단순히 버그를 찾는 거 그걸 넘어서 초기 단계부터 품질을 이렇게 잘 씹는 과정 있잖아요. 거기에 관리자가 어떻게 기여하느냐 이겁니다. 보통은 개발자가 단위 테스트를 많이 작성하죠. 근데 이때 테스터가 어떤 분석 기술 같은 걸 활용해서 코드 리뷰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개발팀하고 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테스트 케이스 자체의 품질을 높이도록 이렇게 좀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. 관리자는 이런 뭐랄까 역할 확장, 그리고 협업 환경, 이런 걸 적극적으로 만들고 지원해야 초기 품질 확보에 훨씬 유리해요. 여기서 잘 안 되면 나중에 정말 큰 비용이 들 수 있거든요. 아, 그러니까 단순히 테스트 실행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테스트 자체의 질을 높이는 활동까지도 관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. 뭐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그렇죠. 그럼 이제 개별 컴포넌트들이 제 역할을 잘한다. 이게 확인되면 이제 이것들을 딱 묶었을 때도 문제가 없는지 봐야겠죠. 컴포넌트 통합 테스팅 단계요? 여기선 관리가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? 맞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연결이 중요해져요. 그러니까 단순히 컴포넌트들을 합치는 걸 넘어서서요. 어떤 순서로 통합할지, 또 어떤 인터페이스를 좀 중점적으로 테스트할지 이런 전략적인 결정이 필요합니다. 관리자는 개발팀하고 아주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통합 전략을 세우고 또 진행 상황을 잘 감독해야 하고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계의 계획이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인 시스템 통합, 더 나아가서는 최종 인수 테스트까지 다 고려한 어떤 큰 그림의 일부여야 한다는 거예요. 각 단계 관리가 딱딱 끊어지면 상당히 비효율적이 되기 쉽습니다. 아, 전체 시스템 관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한다. 이런 말씀이시군요. 네, 맞습니다. 그럼 시스템 전체를 통합하는 좀 더 큰 규모의 시스템 통합 테스팅 단계로 넘어가면요. 관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? 자료에서는 뭐 리스크 평가나 품질 목표에 따른 범위 설정 이걸 강조하던데요. 그렇습니다. 이 단계는 그 복잡성이 훨씬 커지거든요. 그래서 리스크 기반 접근이 정말 필수적이에요. 모든 통합 지점을 뭐 똑같은 비중으로 테스트할 수는 없으니까요. 관리자는 사전에 정의된 그 품질 목표, 그리고 식별된 리스크, 이걸 바탕으로 테스트 우선순위를 정하고 범위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. 그리고 또 여러 팀이나 모듈이 막 엮이니까 진행 상황 모니터링은 기본이고요. 예상치 못한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이걸 빨리 조율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역할, 이게 정말 중요해져요. 여기서 병목 현상 같은 거 생기면 전체 일정에 아주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. 듣고 보니 통합 단계에서는 그 이슈 조율 능력이 관리자의 정말 핵심 역량 중 하나겠네요. 그렇죠. 자, 이제 시스템 전체의 기능성을 검증하는 시스템 테스팅입니다. 여기서는 그 SDLC 모델, 뭐 예를 들어 애자일인지 아니면 순차적 모델인지에 따라서 계획이나 자원 배분이 달라진다.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. 이 차이가 관리 방식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? 그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순차적 모델에서는 보통 시스템 테스팅이 명확하게 딱 분리된 단계로 존재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춰서 자원, 도구, 일정을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게 되죠. 하지만 애자일 환경에서는요, 별도로 긴 시스템 테스트 단계를 두기보다는 각 스프린트나 반복 주기 안에서 기능 테스트나 통합 테스트가 계속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관리자는 각 반복 주기의 목표에 맞춰서 필요한 테스트 활동을 잘 조율해야 하고요. 자동화 테스트나 탐색적 테스팅 같은 좀 다른 접근법을 활용하는 그런 유연한 관리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고정된 계획보다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정, 이게 훨씬 중요해지는 거죠.
이야, 프로젝트 방법론에 따라서 관리 스타일 자체를 좀 바꿔야 하는군요. 이거 흥미롭네요. 네네. 자, 그럼 드디어 마지막 단계인 인수 테스팅, UAT라고 하죠. 사용자 인수 테스트, 실제 사용자 관점에서 최종 확인하는 단계인데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? UAT의 핵심은 실사용 환경에서의 가치 검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. 관리자는 단순히 기능이 동작 하나 이걸 넘어서서 이 제품이 진짜 비즈니스 요구사항 그리고 사용자 기대를 충족하는지 이걸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. 이를 위해서 그 인수 기준, acceptance criteria라고 하죠. 이게 명확히 정의되고 충족됐는지 검토하고 또 실제 사용자 테스트를 잘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중요해요. 특히 개발 환경이 아니라 실제 운영 환경 혹은 그와 아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또 여기서 발견된 이슈들, 이게 종종 환경 차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. 이런 걸 해결하도록 지원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해관계자들이 이 제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승인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. 이게 관리자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테스트 관리라는 게 정말 단순히 각 단계를 그냥 감독하는 걸 넘어서요. 그 단계별 목표나 특성에 맞춰서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꽤 복잡하고 중요한 활동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. 컴포넌트부터 인수까지 관리의 초점이나 협력 방식이 계속 변하는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단계의 관리 활동들이 서로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 품질을 결정짓는 거죠.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이런 점을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?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눈 이런 여러 관리 활동들이 만약 당신의 실제 프로젝트 환경, 예를 들면 뭐 팀의 문화나 역량, 아니면 개발 중인 제품의 특성, 혹은 뭐 비즈니스적으로 감수 가능한 리스크 수준,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할지, 어떤 활동에 더 무게를 둬야 하고 또 어떤 활동은 어쩌면 좀 간소화할 수도 있을지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 자료의 가치를 훨씬 더 깊이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.